불편한 분들, 장애인 분들을 이제 집에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느낀 이야기와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 지역사회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코로나19 대응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특별히 코로나 대응을 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저희 지역의 구청장을 통해서 소극적인 지방 행정의 대응을 보기도 했습니다. 감염병의 특성상 중앙 통제적 방역 대응이 중심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역사회 역동을 보기 어려웠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 대응은 좀 체계적인 그런 민관 협력적 대응이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대면을 기초로 한 공동체 모임이 이제 중요시되는 지역사회 그 작동 방식이다 보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 방역의 원리하고는 조금 공존이 좀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마을 공동체적 대응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신 부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저희가 대규모 클러스터 감염 사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지만 잘 막아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지역사회 재난대응 거버넌스를 지금부터 잘 작동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로부터 배제된 이들을 찾고 안전한 거리 좁히기로 소외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로 인해 그 사망한 건지 그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죠. 이제 정유엽 군의 사례가 최근 알려졌는데, 이제 그 18세 고교생인데 이제 그 대구 경산 지역에서 고열이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 확진은 받지 못한 채 병원을 떠돌다가 사망한 이제 경우인데, 사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고 대구 지역에서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많이 이제 높다는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병원 가기 어렵다, 어르신들이 이제 병원을 몇 군데 이제 돌다가 겨우 입원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는데요. 코로나 예방, 방역에는 잘 대처했지만 치료 부분에서는 결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실 이제 그 연령 표준화 치명률을 보자면 저희가 이제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면서 그 K 방역에 대응을 잘 하긴 했지만, 그 연령 표준화를 해봤을 때는 결코 그 잘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젊은 확진자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좀 적었을 뿐이지, 대체로 치료를 잘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공공의료의 좀 부족이 좀 아마 특별히 나타날 텐데, 최근에 이제 그 노숙인 분들에 대한 진료 공백, 그러니까 이제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이제 코로나의 방역 대응에는 잘했지만 실제로 그런 코로나를 시대에 뭐 다른 질환들은 치료를 잘했고, 또 혹은 그 코로나 치료는 잘했냐 해서는 그 치료적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역할 전환을 신속히 했죠. 대표적으로 이제 보건소가 코로나 선별 진료 업무를 훌륭히 해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보건소의 다른 대면 업무들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K 방역의 이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지역사회 재활 사업이 있어요. CBR이라는 그런 보건소 중심으로 되는 사업이 있는데,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 분들에게 방문 재활 서비스가 제공이 되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방문 재활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서비스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문 재활뿐만 아니라 이제 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을 중심으로 방문 간호, 방문 진료, 방문 영양 등의 사업들이 사실은 제공되고 있어서, 하지만 코로나 국면에서 전면 중단 혹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죠. 이제 물론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공공 서비스에 의존하는 계층이 분명히 있었고, 그분들에게는 이러한 공백은 뭐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는 그런 양질의 식사가 중단되었고, 공공체육시설에서 뭐 수영, 탁구, 배드민턴 등의 여가를 즐기던 장애인들은 이제 서비스 중단으로 칩거를 하게 됐죠. 이게 이제 비상 시국이니 몇 주, 뭐 한 달간 집에서 쉰다고 생각하면 조금 참을 만도 할 텐데, 이 비상 시국이 이제 4개월이 이제
들면서 이런 예외적인 상태가 마치 이제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 같은 일반적인 상태가 됐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그 공공 서비스의 공백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인데, 이거를 좀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하는 것인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손을 못 대는 것인지, 이런 좀 의문이 들고 있죠. 방역 몰빵의 이제 현실은 이제 돌봄의 현실을,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돌봄의 현실을 지금 많이 드러냈고, 그런데 여기서 그 원격 의료의 이제 그런 망령이 아른아른 거리는데, 원격 의료가 이제 계속 좀 주장이 된다면 돌봄의 현실을 더욱더 까발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 의료는 좀 생의학적 관점에서 치료의 중심의 의료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돌봄이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중요하고, 그 돌봄과 치료가 잘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의료인들이 있겠죠. 간호사, 의사, 뭐 또 다른 치료사들, 그리고 여러 돌봄 종사자들, 뭐 요양보호사, 그 장애활동 지원사, 사회복지사 등등 그런 지역 주민들이 폭넓게 관계를 맺으면서 치유를 해나가는 그 과정을 커뮤니티 케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원격 의료는 이러한 지역사회 돌봄 논리를 효율의 논리로 대체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런 그런 치료적 관점의 의료는 그 인간 생명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저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한, 그들이 주장하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바이러스로부터 막아주겠다. 이제 대면하지 않은 바이러스는 막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논리 구조 자체가 소위 말하는 K 방역의 논리와 좀 비슷한 논리인데 돼요. 바이러스는 차단하고 막아주겠다. 하지만 국민들은 관리의 통제의 대상으로 되어야 되고, 자기 방역의 주체로서 국가의 생명 통치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봐주지 않겠다. 뭐 이런 무서운 현실이고, 이런 K 방역의 자화자찬에는 결코 웃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헌신으로 나름의 저는 성과를 달성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코로나 이후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 개개인별로 코로나에 취약한 정도는 다릅니다. 외국에 드나들고 이동이 활발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 잦았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동에 제한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는 충분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가령 돌봄 노동자들의 이동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동에는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이동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바이러스를 접촉하고 전파하는 고위험군의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뭐 외국에 드나든다거나 좀 이런 분들에게는 좀, 이런 분들은 바이러스를 접촉하고 전파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죠. 한편 기저질환으로 인해 바이러스 질환이 생겼을 때 그게 굉장히 취약한 고위험군이 있죠.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고,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은 낮지만 걸렸을 때 사망 위험이 높은 사람이 있죠. 심지어 그런 바이러스 질환의 고위험군이 몰려서 지내는 곳들이 있습니다. 요양원과 같은 시설일 수도 있고, 이제 병원과 같은 시설일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칩거하고 있는 1인 독거 취약 인구도 많이 있고, 거리에 노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돌봄의 공간, 돌봄의 뭐 시설을 포함해서 돌봄, 뭐 그게 집일 수도 있고 거리일 수도 있고, 그런 돌봄의 시설, 돌봄의 공간을 저희는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돌봄을 담당하는 필수 인력들을 저희는 보호해야 합니다. 돌봄 노동자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들이 위생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동선을 확보해야 될 것이며, 무리하게 일하지 않도록 고용의 안정과 뭐 상병수당, 위험수당 등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지키는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써야 한다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쪽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돌봄의 공백은 특별히 취약한 사람들에게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봄의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했던 어린이집, 학교 등의 폐쇄는 부모들의 돌봄 부담 역시 가중을 시켰습니다. 그 청년 공간들도 폐쇄를 많이 했죠. 갈 곳이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안전한 긴급 돌봄의 공간과 그것을 지킬 인력 확보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돌봄의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건강이라는 것을 좀 포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단순히 병에 걸리고 치료하고 이것을 떠나서 좀 폭넓은 의미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돌봄의 중요성을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호혜의 공동체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 텐데요. 이런 긴급 돌봄 지원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어진다면 결국 그 혜택은 우리 모두에게 지역사회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는 K-방역이 아니라 K-돌봄의 전면적인 확장을 주장함으로써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방역의 논리를 돌봄의 위기로 의제화하고 돌봄의 현실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가 더 걱정됩니다. 코로나 이후 지역사회 위기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아니라 대면 서비스, 원격의 의료가 아니라 방문 의료, K-방역이 아니라 K-돌봄. 지역을 감싸는 돌봄망을 촘촘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부족한 자원을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누가 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그래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차근차근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